자, 오늘로서 2016년부터 업데이트되었던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이 52편을 끝으로 시즌 1을 종료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마지막 방송을 혼자서 그동안의 생각을 정리하는 자리로 꾸미려고 했었는데 여전히 뭔가 좀 불만이 있었어요. 스스로한테 혼자서 끝낸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이 방송 시즌 1의 마침표가 될 수 있는 뭔가가 주제 테마가 없을까라고 막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분을 발견했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비드를 넣었죠. 인터뷰를 하자고. 지금 텀블벅을 통해서 안티 피터팬이라는 작품을 펀딩하고 계시는 이안 코믹스의 대표 이안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전에 잠깐 얘기 드렸었는데 마침표가 될 수 있을 만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모시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방송 들으시면 알겠지만 몇 편 들어보셨다니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항상 본인 소개를 직접 부탁드려요.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다영이라고 하고요. 네. 제 필명은 이안이라는 이름으로 네. 활동을 하고 있어요. 데뷔작은 레진에서 일루전을 연재를 하고 네. 현재는 독립 출판 만화 출판사를 세워서 지금 현재 안티 피터팬이라는 차기작을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긴장하신 것 같아요. 많이 긴장했습니다. 이게 작가님 필명을 영어로 써져 있는데 저도 방금 한 사실인데 전 처음에 란 코믹스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LAN인 줄 알았는데 란인 줄 알았는데 앞자가 I라고 하시더라고요. IAN이고 그런 이안 코믹스라고 읽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혹시나 읽으실 때 란 코믹스라고 읽으시는 거 아니라는 거. 란 코믹스라고 읽힐 수 있어요. 안티 피터맨 그 펀딩 보면서도 처음에 란 코믹스인 줄 알았거든요. 네, 란도 굉장히 괜찮은데요. 지금 들어보니까. 근데 이안이라는 이름이 네. 방금 뭐 본인 성함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어떤 관계가 있죠? 전혀 어떤 합일점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질문을 은근히 많이 받는데요. 네네. 사실은 제가 그 중학교 때 만들었던 그 이름인데 약자가 있었어요. 네. 현재는 정확하게 어떤 약자였는지는 지금 희꼬무리해서 잘 기억은 안 나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가장 크게 겪고 있었던 문제가 무식함과 그 어두움, 부정적인, 염세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서 이거를 내가 개척하고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그걸 약자로 줄여서 이안 그거를 줄여보니까 딱 이안이라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랬군요. 저 그래서 좀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인수니즘 코믹스가 제 이름이 성인수니까 뒤에 리즘, 이즘, 사상 이런 거 붙여서 했구나 이렇게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안 코믹스의 대표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얘기들은 독립 출판 만화예요. 한국에서 독립 출판 만화를 한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엄청난 용기를 가져야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일단 그 얘기들을 뒤에 무게 있게 다루기 전에 작가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그 전에 하셨던 작품 일루전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작가님은 만화책 많이 좋아하셨나요? 만화를? 네, 많이 동경했죠. 그러니까 어떤 만화를 그럼 좋아하죠? 어떤 류의 만화를? 역시 10대 시절 때는 틴에이저 장르라는 거를 좀 많이 소비를 했었죠. 그러니까 만화책 제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카트키터 체리나 뭐 세일러문 그리고 원피스 네. 이런 장르들을 많이 좋아했다가 네네. 동경했다가 이제 어느쯤 이제 머리가 커질 때쯤에 작가라는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만화가 아닌 좀 작가로서 표현될 수 있는 무언가 내 안에서 무언가를 표현해서 세상에 내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욕망이 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네. 그때부터는 약간 틴에이저 장르에서 작가주의 쪽으로 좀 변한 것 같네요. 그러면 언제부터 만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이거 작가님들 모시면 자주 하는 얘기지만 학교 반에서 막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캐릭터를 이렇게 막 그려요. 대부분 그때는 그냥 캐릭터를 그립니다. 가만히 서 있는 캐릭터를 이렇게 그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친구들이 와서 제 만화 그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사실 만화가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일러스트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만화라는 거는 칸을 나누고 이야기를 해서 시간의 흐름 따라서 이게 얘기를 배분하는 건데 그런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이런 일러스트 쪽의 만화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요. 막 낙서를 하고 그런데 만화를 직접 그려 보신 거는 그럼 언제부터인가요? 그림을 끼적끼적 그려본 것도 아마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일 거고 네. 그때 이제 관심 좀 받고 싶어서 다 그렇죠. 저희는 네. 그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만화를 그리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미 만화를 그리셨어요? 네. 오, 특이하네. 원래 그때는 그냥 그림만 그리지 않나? 저도 비슷한 이유였어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관심 받고 싶어서 반 아이들 이름 가지고 막 만화 그리고 이랬었거든요. 그 뭐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쭉 했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시작은 그때부터 했었다. 관심을 두고 만화를 그리는 걸 그때부터 했었다. 그때 만화책 그때 그리셨던 혹시 지금도 있습니까? 부모님이 이것도 대부분 다 비슷하군요. 저희 부모님도 아버님께서 저희 집도 다 버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못 보시겠네요. 근데 지금 보면은 되게 낯뜨거우면서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때 그림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쨌든 어릴 때부터 만화에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셨고 제가 조사하기로는 만화 관련해서 전공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청강문화산업대 거기 졸업을 하신 거죠. 거기를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학교인가요? 거기는 한마디로 단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말씀 잘 제가 청강대 아는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네. 자신의 꿈을 설계를 해서 그거를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그거를 딱 시스템 기반에 맞춰서. 그럼 이렇게 여쭤보죠. 전공이 만화 전공이셨던 거죠? 네. 그럼 그 만화 전공에 국한해서 뭐 커리큘럼이 어떻다 이런 걸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나 그러니까 뭐 그 안에서의 분위기나 거기서 내가 배우고 나왔던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애니메이션 학과를 졸업했는데 저는 결국 광고 영상을 배우다 졸업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내가 거기서 뭔가 배운 게 있을 거예요. 뭐 다른 제가 아는 작가님은 들어가기 전에는 그 사람 그림만 계속 그리시다가 거기서 동물을 인화되는 그림을 많이 그리셔서 요즘 저스트에서 이제 재밌게 연재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런 것처럼 그 안에서 뭔가 좀 배우신 게 있을 거예요. 본인이 깨닫게 된 거 이런 것들 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커리큘럼만 따지자면요. 저는 이제 4학년을 졸업하고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배울 거는 다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현재도 꾸준히 변하고 있는 학교라서 제가 들어가도 지금 다시 들어가고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럴 여지가 많은 학교예요. 그런 학교에서 제가 첫 번째로 배운 거는 이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막 싸질렀는데 학교를 들어가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내가 그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남을 수 있는가? 세상에서 내 작품을 내놓음으로써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작품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림이나 만화 자체를 그리는 것을 넘어서 작가로서 존재하는 방법 그리고 세상에서 작가로서 살아남는 실제적인 방법을 두루두루 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존경스럽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도 그걸 놓치지 않고 잘 가르쳐주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그게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물론 작가님의 제가 연배를 모르지만 세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랑. 근데 저는 대학교를 처음 들어갔는데 전공 말고 이제 교양이라 그러죠. 필수 교양 과목을 듣는데 전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한테. 전산이요? 엑셀 파일을 수업을 엑셀을 해요. 내가 이거 그 커리큘럼 안만 찾아봐도 철학 수업이 없어. 필수 교양인데 철학 수업도 없고 막 이런 데서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거기가 의과 전문 대학교라서
그런 걸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겼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뭔가 필수 이론적인 그런 기초 학문을 제대로 못 배웠다는 게 굉장히 학교 다니면서 불만이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공부를 하신 거네요. 청강대학교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그림체가 제가 봤을 땐 조금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체가 독특하다는 게 한 두세 가지 유형인데, 겉 외형이 독특하거나 이야기를 풀어내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이나믹하거나 이런 거 있는데, 작가님은 제 기준에서 봤을 땐 선을 이렇게 다루시는 게 굉장히 일본 그림처럼 이렇게 그리시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외형적인 인체 다루시는 거는 약간 북미 스타일, 디즈니스럽다고까지는 안 되는데 그렇고, 그 색감 쓰는 것도 굉장히 일러스트 느낌에서 많이 차용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존의 만화들은 일본 만화에서 색을 많이 차용해 오죠. 그게 약간 투명한 느낌, 빛을 바라면 이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이런 제가 봤을 땐 그림 좀 특이했어요. 그림 뭔가 자기만의 사조를 가지고 그림을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또 안티 피터팬은 또 전혀 다른 그림체더라고요. 본인의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생각으로 그리시는지. 엄청난 칭찬을 받은 것 같아서 사실 질문지를 봤을 때 네. 정말 내가 이랬거든요. 네.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근데 제 그림을 제가 스스로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이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모르겠는데, 나는 내 그림 내가 뭔지,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제 그림 누가 특이하다 얘기해 좀 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것도 대답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그렇게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냥 내 그림에 대해서 그냥 그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그림체가 좀 달라요. 안티 피터팬 그 올리신 원화 작업하신 것들 이런 거 봐도 좀 그림이 다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거를 그럼 상황에 맞춰서 바꾸시는 건지. 네, 기획적인 문제도 있죠. 그럼 본인이 좀 영향받은 그림, 좋아하는 그림 이런 거 있을까요? 이가라시 다이스케 네네. 선생님의 그림도 좋아하고, 네. 좀 단단한 그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양영순 선생님의 그 그림도 좋아해요. 약간 덩어리진 느낌. 네네. 이가라 다이스케 그러면 리틀 포레스트도 좋아하시겠네요. 그럼 이가라 다이스케 작품 중에는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저 몇 주 전은 아니지만 몇 편 전에 이가라 다이스케 작가의 리틀 포레스트를 리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좋아하시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해수의 아이들. 이게 제일 힘 줘서 그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쵸. 저도 보면서 이렇게 제일 이 사람을 알린 건 역시 마녀인데, 알린 건 마녀라는 작품인데, 이 사람이 가장 힘 줘서 그나마 스토리 열심히 연계성을 가지고 그리려고 했던 거는 해수의 아이들 같았는데, 그렇군요. 자, 조금 긴장이 풀리셨나요? 조금. 처음보다는 이렇게 처음에 오셨을 때는 말씀하시면서 계속 손을 주물럭주물럭 거리시고 이렇게 여기저기 쳐다보고 하시던데, 그게 좀 차분해지셨어요 지금. 정말요? 약간, 네, 약간 차분해지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작품인 거죠. 일루전이라는 작품이 레진 코믹스에서 연재하셨던 30화로 끝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지까지 하면 31편. 중간에 글 작가님이 그리신 그림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일루전이라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작품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이걸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어쩌다가인데요. 네. 대부분 뭐 기회는 어쩌다가 찾아오긴 하는데 그걸 좀만 잘 포장해 봐주세요. 좀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굉장히 네. 보잘것없는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네. 제가 졸업반에 갔었을 때 이제 그 학교랑 그 플랫폼이랑 이제 같이 산업 협력하는 그런 공모전이 있어요. 그 당시였군요. 네. 네. 그 공모전에서 제 졸업 작품을 이제 보냈는데 운 좋게 상을 탄 거죠. 그럼 졸업 작품이 일루전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단편이 따로 있었던? 네, 단편이 따로 있었죠. 그걸 못 봤네 제가.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세상에 이렇게 뭔가 올리지는 않았으니까. 보여주십시오. 그 작품이 이제 이가라시 다이스케의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어떤 아까 그렸던. 그 해수의 아이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요? 그거를 이제 영감을 받고 받았던 제 인생에 있어서 제 데뷔작은 그 작품이 이름이 텐카라고. 텐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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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랬는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상을 탔는데 네. 그쪽에서는 이 작품은 웹툰이랑 조금 맞지 않다. 거기서 이제 제 인생이 싹싹 꼬인 것 같기도 해요. 웹툰이랑 너무 안 맞나? 그때 그러면 레이아웃 연출을 출판형으로 하셨나요? 네, 일루전은 출판 페이지 형식으로 갔다가 편집을 한 다시 거죠. 쪼개신 거군요. 네. 그럼 일루전 말고 텐카라는 작품도 출판판형으로 네, 완전 흑백. 흑백을 좋아하시나요? 네, 많이 좋아요. 흑백을 많이 좋아하시고 출판판형을 더 좋아하시고 이런 작업을 독립 출판만을 하실 수밖에 없는 운명이네요. 네,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흑백을 좋아하고 출판판형이 더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텐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제 레진과 얘기를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 작품은 말고 이제 좀 장편으로 기획을 하게 돼서 일루전이라는 작품을 하시게 된 거겠네요. 네. 근데 이 작품을 작가님이 글 작가님이 따로 계세요. 네. 이거는 그럼 어떻게 연결된 겁니까? 그 작가님이 컨택하신 건가요? 업체에서 컨택을 한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찜해둔 친구였기에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같이 작업을 하자라고 서로 합의를 맞춰서 그럼 언제가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와중에 운 좋게 기회가 차려진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 밖에 나온 게 이제 일루전이라는 작품입니다. 장르는 드라마 판타지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일루전은 어떤 작품입니까? 일루전은 떠나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와중에서도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깊게 파 들어간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면 컨셉 잡을 때 글 작가님께서 잡아서 온 거를 오케이 하신 건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작가님이 던지고 글 작가님이 이걸 풀어내는 역할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올고 같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기획부터는 이제 그 친구랑 저랑 살짝 대화를 하다가 어느 정도 뼈대는 종원 작가님께서 그걸 뼈대를 만들고 네. 그걸 제가 넘겨받아서 각색하고 뭐 콘티 짜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제가 돈 맡아서 같이 하게 되면 친구라도 의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요? 의상한다고요. 의가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싸우고 막 네.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원래 작가들이 다 자기 자존심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막 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는 왜 그렇게 막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건 좀 오래된 친구라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고맙게도 종원 작가님께서 저가 좀 고집 부릴 수 있는 부분까지 좀 더 포용을 해주고 그걸 좀 수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 작업에 관한 거는 전혀 그런 트러블 같은 건 없었습니다. 흔치 않은데. 그렇죠. 네. 첫 작품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은 그 뒷작품부터 이제 난 두 번 다시는 협업 안 해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좋은 작품이 세상에 나왔네요. 잘 봤습니다. 저도. 민망하네요. 제 흑역사예요. 왜요? 그림이 너무 잘 그리셔서 잘 봤고 그 레진 들어가시면 총 30화인데 그중에 9화까지는 무료로 돼 있어요. 지금 풀려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작가님에 대해서 그리고 작가님의 데뷔작이죠. 데뷔작과 그 전에 졸업작품까지 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화두인 이제 독립출판 만화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한 작가님, 이한 코믹스를 설립하시고 지금 텀블벅을 통해서 안티피터팬을 펀딩 중이신 이한 작가님 모시고 만화 클래식 마지막 방송을
시즌 1 마지막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진은 꽤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레진만큼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회사도 없죠. 그래서 레진에서 웹툰 작가로 데뷔도 잘 하셨고, 근데 갑자기 왜 돈도 안 내고 이 열악한,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독립 출판 만화를 하시겠다고 이안 코믹스를 2018년 4월 28일에 설립하셨습니다. 갑자기? 이것 또한 어쩌다가 네, 한번 여쭙고 싶네요.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설립을 하게 된 건데요. 네. 원래는 제가 이제 출판사를 목적으로 두고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고 책을 내고 싶었는데 ISBN을 찍고 싶었어요. 모든 책 내는 사람들의 꿈이죠. 네. 네, ISBN. 그거를 이렇게 말하면 조금 속된 말이긴 한데 조금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ISBN이 뭐냐면 그 네. 국제 도서 그 규격 코드예요. 그래서 모든 그게 찍혀 있어야 메이저 도서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든지 그 바코드를 치면은 이제 작가님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이게 꼭 있어야 시중에 유통도 가능하고, 안 그러면 이제 그게 없으면 음지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는데, 하여튼 그걸 받기 위하면은 출판사를 설립할 수밖에 없고,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또 돈이 들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 그게 그런 코드, 바코드, 그 시리얼 넘버 같은 게 이제 ISBN입니다. 네, 말씀 계속.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ISBN을 받으려면 출판사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제가 한 30대나 40대쯤 연식이 있을 때쯤에 세우고 싶었던 출판사를 지금 기회가 아니면은 세울 수가 없겠구나 판단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빠르게 설립을 해버린 거죠. 그건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네. 사업자 등록을 출판사로 아예? 네. 그 전화 오잖아요. 네. 그 출판사 등록했을 때 거기 홈택스 거기서 전화가 오잖아요. 홈택스 쪽에서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자료를 같이 잘 내셨군요. 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가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전화하니까 그 사업자 등록하려면 1인 출판사 사업 등록을 하려면 그 출판사 회사 장소, 그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주소지에 대한 계약서나 서류 이런 걸 같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다 해결하신 거네요? 네, 저는 자택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이. 저는 그게 자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주인이랑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임대차 계약서. 네, 그거랑 그런 걸 다 얘기를 해야 돼서 저는 지금 작품 나오기 전까지로 미뤄놨거든요. 출판사 등록을. 어쨌든 그래서 출판사 등록을 하시게 되었다. 네. 그럼 출판사 공식 생긴 날은 4월 28일인 건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18일이 18일, 되겠네요. 4월 18일 날. 뭐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은 아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년 12월 20일이라고 제 생일에 맞춰서. 정말요? 네. 대박이다. 그렇게 진짜 멋있다. 제 출판 지금은 만화가로 등록돼 있는데 그렇게 해놨고, 나중에 업종 코드가 밑에 부업종 코드도 입력이 가능하잖아요. 그때 부업종을 출판사로 등록할 생각이거든요. 그거 할 때 어쨌든 저는 이렇게 했었는데, 자, 이걸 설립하고 나서 첫 번째 질문지에 자꾸 란 코믹스라고 써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사전에 질문지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이안 코믹스인데 제가 I를 N으로 읽고 란 코믹스라고 읽어서 질문지를 드려서 지금 질문지 써져 있는 거에 다 란 코믹스라고 돼 있네요. 다시 한번 제가 사과의 말씀 드리고, 여러분, 란 코믹스가 아니고 이안 코믹스입니다. 자, 이안 코믹스가 그렇게 해서 설립이 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출판 만화, 독립 출판 만화를 위해서 안티 피터팬이란 작품을 펀딩을 하셨어요. 네. 펀딩이 100%를 넘었고, 제가 확인했을 때 118%인가요?까지 저는 확인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축. 네. 저도 계속 한 2번인가 공유를 했어요. 공유를 해서 그 김한재 교수님 그분이 링크를 크게 남기셨더라고요. 글을. 네. 어쨌든 일단 축하드립니다. 저도 나중에 펀딩을 할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부럽네요. 왜 펀딩 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거는 그때는 웹툰이랑
팟캐스트 진행 관련해서 전체적인 제작비 펀딩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작품 만들고 있는 게 600페이지짜리거든요. 그래서 600이요? 네, 600페이지에 양장본 한 권짜리로 할 거예요. 그래서 판매가가 한 2만 원, 2만 5천 원 될 건데 그거 펀딩은 제가 아직 안 했죠. 왜냐 완성을 하고 나서 하려고. 제가 어깨가 안 좋아서 제가 언제 완성될지가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는 순간 부럽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뭔가 선수를 뺏겼다. 내가 먼저 하고 싶었는데 먼저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먼저 나타났다. 난 3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도 못 하고 있는데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부럽고 그리고 굉장히 잘 됐다. 굉장히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블로그에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펀딩이 진행이 많이 안 돼서 약간 아쉽다라는 글도 본 것 같아요. 네. 100%를 넘겼지만 그건 어떤 생각에서 나오신 생각인가요? 말인 건가요? 글인가? 그냥 온전히 그냥 저의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책을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쵸. 우리는 아무도 모를 때는 야 몇천 권 정도는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도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사를 해보고 또 조사를 해보면 해볼수록 와 이게 1000권도 팔기 힘든 판이구나 한국에서 책이라는 게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제 그런 처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이제 실제로 해보시면서 좀 그 갭이 줄어드는 그 과정에서 쓰신 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안티 피터팬 그림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루전이랑 또 어떤 작품입니까? 제가 자전 만화의 인척하는 픽션이자 픽션인 척하는 저의 자전 만화입니다. 원래 다 처음 시작은 자기 얘기로 시작하죠. 그렇죠. 네. 그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이제 지금은 만화 입시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네. 느꼈던 부분들을 좀 조미료를 첨가를 해서 쓴 내용이에요. 그 만화 강사 주인공인 승한이가 처음으로 만화 강사 일을 하는데 거기서 겪었던 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압박되는 시스템과 기형적인 입시 제도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서 이거는 너네들은 이 상태로 가면은 단순하게 어른이 원하는 어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건 예술가가 아니고 그냥 공장에서 판형을 찍어내듯이 만들어지는 그런 재미없는 어른이 될 수 있다라고 친구들한테 강요를 하기 시작을 해요. 내용에서? 네. 네. 예술가가 되어라. 거기서 현실적인 제도의 벽에서 부딪히고 어쩔 수 없이 현실의 제도에 순응하게 되어서 어른이 원하는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철없는 피터팬에서 어찌 보면은 그 피터팬이 이제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 시간이 흐르잖아요. 네. 그 과정을 조금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재도 펀딩 중이시죠? 그렇죠. 텀블벅에서 아마 이 방송이 올라간 상태에서도 그 텀블벅에서 펀딩은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아직 20며칠 남았다. 10며칠인가요? 10일 정도 남았죠. 오늘 편집하고 오늘 보내드리고 월요일 날 오후쯤에 바로 올릴 생각이거든요. 정말 빠르네요. 이게 일부러 펀딩 기간 안에 업데이트를 하려고 제가 일부러 급하게 좀 모신 것도 있어요. 그래야 좀 더 많은 분들이 펀딩에 참여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별 변동 없으면 참 무한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도 펀딩 중이니까 텀블벅에서 여러분 안티 피터팬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제 페이스북에 링크들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림 참 좋아요. 그리고 이게 2도 출판인가요? 3도 출판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 주황색이랑 파란색이 같이 있으니까 컬러 출판인가요, 그냥? 네. 비싸지 않아요, 인쇄비? 네, 조금 생각보다 컬러는 많이 비싸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게 색이 별색이 안 들어가도 한 3색 정도 들어가나? 그래도 4도를 뽑아야 해요. 네네네. 지금 그 정도 되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제일 낮게 지금 펀딩되는 그러니까 책을 받기 위해서 제일 낮게 되는 펀딩이 16,000원인가로 알고 있어요. 네. 16,000원으로 이게 뽑힙니까? 그거는 얼리버드 특가고요.
원래는 19,000원. 19,000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펀딩하신 금액으로 어떻게든 이게 좀 충당이 되는 거네요. 가까스로 책은 이제 충당이 되고 다른 굿즈들은 제 개인 자본으로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배송비 생각하고 하신 겁니까? 네. 정말요? 대부분 이거 펀딩 하실 때 배송비를 생각 안 하고 펀딩 금액을 잡고 낮게 잡았다가 배송비 때문에 폭탄 맞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배송비가 은근히 많이 들어요. 정말. 이거 다행히 계산해서 작업하신 거고. 그러면 이제 작품은 완성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 네. 아니 거의 완전히? 네. 그 블로그에 봤을 때 이제 몇 페이지 안 남았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글을 본 것 같은데 이제 작업은 완전히 다 돼 있고 네. 펀딩 되고 나면은 이제 제작을 들어가서 이제 작업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네. 제작에 들어가서 이제 배부라고 하나요? 보내드리는 역할만 하면 네네. 되는 거네요. 갑자기 왜 출판 만화를? 그 이제 일루전 때부터 그 이전에 탱카부터 네. 그 시작이 되는데요. 네. 솔직히 저는 일루전이 좀 크게 성이 날 줄 알았었어요. 이게 대박이 날 줄 알았었는데 제가 웹툰이란 매체를 정말 너무 쉽게 간과를 했었죠. 요즘에 소비가 되는 웹툰은 좀 스낵컬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그 스낵컬처 중에서도 좀 건강한 두부 맛이 나는 스낵이냐 아니면은 MSG가 왕창 첨가가 되는 스낵이냐의 조금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인데 그 일루전을 봤을 때 책으로 보면 정말 재밌는 작품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웹툰으로 소비를 했을 때 너무 자극도 없고 MSG도 없고 이야기의 흐름도 너무너무 느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책으로 냈었어야 했을 것을 괜히 웹툰으로 만들었다. 그때부터 조금 많이 속이 깎아져 내렸었어요. 그 후부터 웹툰이란 매체를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와 반대로 3학년 때 졸업식이 아니고 3학년 때 졸업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선배랑 제 친구분들이 다 독립출판 쪽에 이제 연관이 된 사람들이랑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때 독립출판이라는 시장을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는 작가가 자기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데 가능한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A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A라는 것을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생날 것을 표현해도 무방한 그래도 괜찮은 세계인데 반해서 웹툰이란 데는 제가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예쁘게 원석을 깎아서 정말 예쁘게 포장하는 세계잖아요. 물론 그것도 굉장한 능력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깎는 것도. 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피곤함을 느꼈죠. 내가 요즘에 유행하는 소재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들을 딱히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은 소재들로 웹툰을 그리는 게 과연 내가 원하는 일인가? 라고 고민을 시작한 데에서 이 이야기가 조금 출발이 된 것 같아요. 두렵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출판을 하다가 좋은 기회 있으면 웹툰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건 그렇다고 뭐 앞으로는 절대 웹툰을 하지 않겠어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단지 그 웹툰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 과정이 나랑 안 맞고 그게 나가 좀 그 과정이 즐겁지 않아서 좀 다른 길을 찾은 거라서 지금 독립출판 만화를 한 건데 독립출판 만화라는 건 아시겠지만 안 팔려요. 정말 팔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사람은 일단 먹고 살 만큼의 돈은 있어야 이게 사람이 생각도 돌아가고 여유라는 게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두렵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네, 그런 부분도 그 종원 작가님께서 이렇게 상담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웹툰에 가면은 절대 안 먹힐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안티피터팬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플랫폼과 연이 와닿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소재는 안 먹힌다고 좀 반려를 당했었어요. 과연 내가 원하는 소재와 이야기랑과 세상이 원하는 이야기랑은 조금 갭 차이가 있구나. 거기서
그냥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독자들한테 소수의 독자들한테도 좀 내 마음을 닿게 하고 싶어라고 선택한 수단이죠. 어찌 보면은 그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그 종원 작가님께서 말을 하기를 너가 원하는 스토리가 있어. 근데 그게 돈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두 개를 타협을 할 수 없으면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 너가 돈을 벌고 싶으면은 돈을 벌 수 있게끔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든지 어떤 현실적인 수단을 갖고 돈을 벌어. 그 돈을 번 걸로 너가 원하는 것을 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잘 조언해 주셨네요. 그렇죠. 사실 저는 포기가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웹툰으로 그 이야기들을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마음껏 표현을 해낼 수는 있어요. 비록 그걸 보는 독자들의 그게 조금 적겠지만 어떻게든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내가 쟁취하고 싶은 거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깡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낸 거죠. 그 안에서 저는 좀 최선을 다해서 독자들 분들과 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쵸. 너무 이거 저도 이 생활을 한지 아직 작품은 저보다 먼저 나오실 텐데 저도 이 생활을 한지 한 3, 4년 돼가면서 느끼는 건데 돈을 벌 수단을 따로 두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이 자신의 소수의 사람들한테라도 자기 작품을 가닿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일그러져요. 그렇죠. 돈이 없기 시작하면 사람이 궁해지기 시작하면 힘들어지거든요. 저도 포기가 빠른 편인데 돈 없기 시작하면 더 빨라져요. 사람이 어쩔 수가 없이. 앞으로도 이거를 잘 지켜나가시는 게 정말 좋은 조언을 해주셨네요. 그 글 작가님께서. 네. 그럼 이렇게 여쭤보죠. 지금 아까 학원에서 네. 그 만화 입시 강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만화 입시 강사를 하시는데 어쨌든 학원에서도 그림 그리는 게 일입니다. 아, 네. 무슨 말씀 하려는 건지 알겠죠. 네. 하루에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릴 수 있는 그림에 대한 에너지라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네. 학원에서 하루 종일 그림 그리고 집에 와서 뭐 시간은 남았다 치자고요. 집에 뭐 한 4시간 5시간 남아 있어. 잠잘 때까지. 근데 하루 종일 학원에서 그림을 그렸어. 근데 여기 오면은 그 에너지가 남아 있나요? 저는 그 책임이라 아니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 더 에너지가 샘솟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작업해야지 하고 하루를 딱 비워두면 그날에 못하고 오히려 틈이 나는 시간에 지하철에서 가는 시간이나 화장실에 가는 시간 이럴 때 머리가 조금 더 뺑이치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저랑 좀 진짜 많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생각하시는 거나 그러니까 이쪽 길을 선택하신 이유나 이런 것도 이거는 뭐 나중에 마이크를 끄고 오프 더 레코드에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저랑 되게 저도 날 비워놓고 하면 잘 못해요. 저도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굉장히 치여 있는 날 이런 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IPTV 회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그림을 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집에 가면 그림 그려야지라는 열망의 에너지를 모았다가 집에 가서 잠들기 전까지 그리고 자고 맞아. 이렇게 할 수 네, 있는데 맞아요. 그게 좀 걱정인 게 대부분의 이런 쪽으로 출판 만화 이런 쪽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그 그림에 대한 에너지를 어디 소모하고 나서 다시 그려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작가님도 그런 입장이니까 그게 좀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봤고 그리고 혹시나 이쪽 길을 더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투잡은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투잡의 다른 길을 그림 그리지 않는 일로 웬만하면 잡으시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 있어서 이 얘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제 생각에는 투잡을 띄워도 되고 그냥 아싸리 이 독립 출판 쪽에서 밥줄로서 그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워크숍을 많이들 다녀와봤거든요. 네. 그런데 그 대하는 온도 차이가 엄청나요. 저는 이 독립 출판이라는 세계가 진짜 되게 좀 빡빡한 세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임금님은 당나귀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한테 독립 인디 시장은 뜨뜻미지근 따뜻한 그런 온도 차이인데 그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핫하고 뜨거운 세계죠. 여기서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라서
투자를 좀 많이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아는 정보도 저는 그냥 귀동량급이고 그분들은 거의 충무로급의 충무로에 있는 인쇄 하시는 분들이랑 또이또이 친하시고 그런 정도로 급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펀딩 중이신 작품 안티 피터팬. 네.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겠네요. 이번만 제작하고 마실 건가요? 안티 피터팬 이후에 그냥 또 바로 펀딩할 작품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티 피터팬을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펀딩 뭐 예를 들어서 200명이 해줬 지금 한 100명 되나요? 100명 정도 예를 들어서 100명이 펀딩을 해줘서 100권을 찍었다고 쳐요. 그럼 네. 100권을 드리고 나서 또 찍으실 생각은 없는 건가요? 다 팔리면 더 찍고 싶지만 돈이 있어야지 뽑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은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한 권을 만드는 제작비 곱하기 저는 2배로 가격으로 팔려고 해요. 네. 그러면은 2배 가격이 돈이 들어왔을 때 한 권으로 그 50%는 또 다시 제작비에 투여자되고 이 50%는 배송비 빼고 나면 제가 남는 돈을 가지고 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게 텀블벅에서 지금 하고 계신 돈이 굉장히 적어요. 작품에 대한 가격으로는 쳤을 때는 좀 더 비싸게 하시지. 그러니까 뒤에 제작할 거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100권 찍어서 팔고 나면 그 뒤에 또 어떻게 찍을지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해보신 거죠. 제가 책정한 가격에서 일단은 인쇄비를 체크를 하고 서점에 납품을 할 수수료를 체크를 하면은 그 남는 비용이 또 다음 인쇄를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딱 그 금액이에요. 본인 얻는 건 없잖아요. 네, 그건 없죠.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건 그냥 자기 만족인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좀 그래서 잔인하게 얘기하면 자아실현에 가깝지 돈을 벌 생각으로 하지는 않았죠. 단돈 1,000원이라도 나한테 떨어지게 좀 하시지. 다음에는 그러실 생각. 근데 그것도 그렇게 작게 설정한 이유도 사람들이 이 가격에 보겠어 하고 제시를 하면은 글쎄 이렇게 막 베베 꼬면서 좀 망설여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책도 많이 안 팔리고 심지어 만화책은 더 안 팔리고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팔면은 사람들이 좀 잘 보지를 않아요. 원하시는 소비자 정가는 원래 얼마였습니까? 19,000원이었죠. 19,000원? 네. 160페이지. 하긴 컬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흑백인데 600페이지니까 근데 25,000원에 두껍게 그 미메시스 출판사 아시죠? 네네네. 그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해서 할 생각이었던 거거든요. 컬러가 가격이 4배가 뜁니다,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네, 컬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도 처음에 기획할 때 원래 제 작품이 음악 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음악 얘기를 다룰 때 컬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컬러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음악은 뭐 따뜻함, 뭐 분노, 뭐 차가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 제작 단가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하고 그걸 흑백으로 표현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만들면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데 다음엔 흑백으로 하실 건가요? 컬러입니다. 그 다음에도 컬러로. 그것도 역시 돈을 이렇게 본인한테 남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겠네요. 또 컬러로 들어가게 되면. 제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버티면 한 10년만 버텨서 몇 작품이라도 그쵸.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펀딩이 더 크게 잘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사주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메이저 서점에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 저랑 교류는 자주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다음 작품은 무슨 내용입니까? 다음 작품은 이제 이름은 퐁퐁이고요. 세제에 쓰이는 그 퐁퐁이입니다. 퐁퐁. 네.
세제 하나로 사람의 틈이 생기는 그 미묘한 균열이 얼마만큼 커지나 파극으로 치닫나에 대한 짧은 단편이고요. 의외로 인기가 조금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주변 사람들한테? 네. SNS에 올렸을 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림을 되게 빨리 그리시는 타입인가요? 네. 아무래도 숙련한 그 기간이 있으니까. 일루전 좀 걸렸죠? 네, 한 1년 정도. 아니 그러니까 한 컷 한 컷 그리시는 시간을. 한 컷?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컷 그리면서 초시계 막 재놓으면서 그리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와. 내가 한 시간에 몇 컷을 그리나 평균 이런 거 막 계산해 보신다고 이런 분들 있는데, 그러니까 일루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안티피터팬은 약간 일루전보다는 좀 더 디테일보다는 이렇게 덩어리 감으로 이렇게 그리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안티피터팬 같은 경우는 그림이 되게 빨리 나온 케이스인가요? 어떻게 봤을 때? 네. 인물만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나왔었죠. 배경 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배경은 또 스케치업 이런 거 안 쓰시더라고요. 네. 뭐 왜 안 쓰시는지 이런 건 묻지 않겠습니다.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쓸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불꽃에 휘날리다의 웹툰 작가 슈빗입니다. 약간 거창한 질문. 제가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저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서 어림짐작 해보았을 때는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잠깐 여쭤보면은 한국에서 독립출판 만화, 그러니까 독립출판이라는 거를 전체를 놓고 얘기하면 또 얘기가 다르고 독립출판 만화만 얘기를 하면 또 달라요. 그렇죠. 뭐 한국에서 그걸 한다고 열심히 노력했던 데는 뭐 만화雑誌쾅이란 곳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만화 출판 만화, 독립 출판 만화에 국한해서 얘기를 해봤을 때 이게 유지되긴 굉장히 어렵지만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자기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이게 축만 제대로 해놓으면 자기 개성이나 철학을 담아내기에는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만화가한테는. 그렇죠. 정말 돈만 어디서 벌어올 수 있으면 정말 축복받은 일인데, 이안 코믹스의 철학, 거창하게 얘기해서 철학. 저 인수니즘 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생각을 선물해 드리고 싶다는 게 제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웹툰은 머릿속에서 생각을 없애주는 부류로 많이 가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뭔가 생각 머릿속을 깔끔히 비워주고 재밌는 거 봐서 보고 나면 머릿속 작게 스트레스 받는 거 다 잊혀지잖아요. 그것도 위대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을 그 독자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문학적 교약을 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생각을 이렇게 막 피워내게 만들고 싶은 그런 원천 소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게 제 인수인중 코믹스의 모토예요. 멋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거창하게 얘기해서 이런 거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생각을 주입하고 싶어 이런 거겠죠. 근데 이안 코믹스도 그런 거가 있는지 거창하게 말씀하셔도 되고 소소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출판사를 만드는 기준은 오롯이 타인이 아니고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일 뿐이고요. 그 수단 중에 출판사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독자들한테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인디 출판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독립 출판 시장과 인디 시장이라 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중이 아니고 독자. 대중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은
작가가 먼저 대중한테 다가가서 무언가를 보여줘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네네. 거대한 시장은. 인디 시장은 제가 빨간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인디 시장에서 빨간색을 계속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빨간색을 좋아하는 특정 소수의 팬텀이 모이기 시작하죠. 즉 독자가 그 작가나 출판사를 선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제 색을 표현을 하고 싶고 그게 만약에 반응까지 나타난다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고맙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독자들한테 무언가를 기부한다거나 표현한다거나 싶은 그런 건 없고 독자들이 저한테 제 출판사에 내는 만화를 보고 그저 재미있게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뿐이에요. 본인이 발현하고 있는 거나 본인이 표현하고 있는 색깔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 네. 이런 취지다. 네. 그러면 혹시 작가님 말고 다른 사람의 작품도 이안 코믹스에서 출판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네네. 지금도 열심히 섭외 중에 있습니다. 계약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약금은 그것도 워크숍에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 기성책에서 작가가 30% 인세를 준다고 했을 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작가가 30%만 맞지 싶었는데 그 시스템을 알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력과 돈과 에너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책 한 권 출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소비되는 에너지도 많고. 거기서 목적은 그것이라고 하네요. 책 한 권을 뽑았을 때 뭐 그거를 제작하는 제작자와 편집자와 작가와 유통비 뭐 여러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또이또이 똑같이 나눌 수 있도록 배분을 또이또이 나눌 수 있는 게 최종적인 이상적인 그 형태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거기에 맞추지만 제 모토는 다른 작가분들이 제 출판사에서 그 작품을 내놨을 때 제 출판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세상에 빛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저는 목을 조금 빼고 웬만하면 작가분들한테 돌려드리는 약간 비판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해도 되나요? 네. 그러려면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안 코믹스. 그러니까 만약에 유통이다. 책을 유통하는 중간 유통하는 업체로서의 뭐 이안 코믹스가 존재라면은 뭐 어떤 작품을 와도 상관없이 유통 어차피 마진을 남기는 게 유통사의 그거니까. 그런데 제작사의 입장이잖아요. 제작사의 입장이면 뭐 그런 거가 좀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작가들이 모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조금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이 출판사의 기본적인 모토는 판매와 지속이 가능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그래픽 노블이어도 조금 지양하고 완전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죠. 네, 너무 예술적이거나 대중이 지향이 아니고 지향. 네. 네. 너무 코믹스 쪽도 조금 지향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미묘한 그 좁은 스펙트럼을 조금 넓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안티 피터팬도 완전히 그래픽 노블이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가독성과 사람들이 봤을 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연출들이 많아요. 예술성이 좀 짙다기보다는. 그런데 너무 코믹스라고 하기에는 글과 그림이 너무나도 빡빡해서 그 완성도가 높은 애매한 그 중간에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뽑은 작품들도 그 사이의 작품이 좀 기성 웹툰스럽지도 않고 그래픽 쪽도 아닌데 나는 과연 이 스펙트럼에서 어디에 위치했을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는 그런 작가분들을 좀 뽑아오는 편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간에 장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장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장르로도 분류가 안 되는 그런데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작가들을 모으고 싶다. 네, 정리가 정말 확실합니다. 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블랙 코미디 아니면 이렇게 말씀드린 생각을 심고 싶었던 이런 것들이라 서로 아마 가는 길은 조금 다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정말 반가워요. 독립출판 만화를 하겠다는 사람을 이렇게 거의
동년배겠죠. 뭐 10년 차이 나겠습니까? 그 정도니까 많아봤자 10년 차이겠죠. 그러니까 동년배 수준인데 기쁘네요. 근데 일선에서 지금 하시는 만화가님들 중에서 작가님들 중에서도 불만이신 분들이 많아요. 현재 웹툰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나 내 작품이 아닌 것 같다. 네. 라고 고민하시는 맞아요. 분들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연재가 안 되는 다른 작가님들에 비해서 난 연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라도 어디야 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그 일선의 메이저에서 연재를 하시면서 짬짬이 그래도 또 나도 출판 만화를 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작가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을 때마다 조금씩 작업해서 아니면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독립 만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작가님들이 계시는데 본인이 조금 우리가 그분들보다 이 분야에서는 한 발에서 반발 정도 앞서 있는 거잖아요. 이쪽 분야에서는 적어도 조금 조언을 해주신다면 하세요. 그냥 음. 주저하지 않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디 시장이란 것, 독립 출판 세계라는 것은 트름을 해도 되고 뭐 똥도 싸도 되고 방귀를 껴도 되고 모든 게 다 가능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싶으시다면 뭐든지 다 해도 됩니다. 다만 돈, 수익, 내가 이 세계로 어떤 이익을 취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출발을 하시려고 하시면 약간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경쟁력이 정보 싸움이 돼요. 누가 무엇을 더 많이 알고 있고 한 발 더 앞서 나아가고 있는 생각으로 조금 더 전위적인 예술성이 있는 작품을 뽑아낼 것인가. 그것이 아니면은 인디 시장에서도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가 있거든요. 네. 그 트렌드에 발맞춰서 소재를 딱딱딱 찝어내는 게 그런 감각도 있어야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나 단순히 내 작품으로 성공하고 싶으시면은 조금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니면 혹시 며느라기 작품 아시나요? 아까도 진열돼 있더라고요. 네네. 모든 서점에. 그런 공감이 가는 소재나 아니면 SNS에서 무료로 플랫폼을 삼아서 연재를 하신다면은 아마 승산이 있겠지만 그것 없이 그냥 무작정 내 작품 하고 싶어라고 시작을 한다면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희망적으로 보시나요? 저는 희망적 이 분야가 네. 어떻게 보면 음악 시장의 인디 시장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혹시 독립 출판 만화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나요? 네. 그냥 독립 출판이 아니고 독립 출판 만화를 하겠다는 사람이나 하고 있는 사람도 혹시 만나뵌 적 있나요? 최근에 이제 SNS 작업물을 올리면서 그쪽으로 연락을 주고 자연스럽게 연이 와닿은 분들도 있고 졸업 준비를 했을 때 그때 만난 연이 닿은 지인분들 그분들이랑도 지금 다 연락하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뷰를 길게 하지는 않을 거라서 이제 질문이 한 2-3개 남았어요.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는 근데 말을 하고 싶은데 진짜 정말 제가 원한 만큼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너무 아쉬워요. 어렵죠. 네. 다음에 제가 올해는 아마 시즌 2를 시작할 생각이 없고 저도 제 작품을 해야죠. 그러니까 하고 내야 되니까 다음 시즌 2쯤 됐을 때는 아마 또 다른 작품 하고 계시겠죠. 그때 출판되면 그때는 그 작품 얘기로서 좀 더 모실 생각이니까 그때도 한번 출연해 주십시오. 그땐 지금보다 덜 긴장해 있겠죠. 입 좀 잘 털었으면 좋겠네요. 말씀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저랑도 처음 만난 사람이고 낯설고 이 공간도 낯설고 이러니까 지금은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진 면목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안 코믹스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본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랑 약간 중첩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아까는 철학적인 부분 어떤 틀을 만들 거야라는 걸 여쭤본 거고 지금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질문이 어려우면 제가 조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만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화책을 한 권 만드는데 2년에서 3년 걸려요. 근데 제 만화를 한 5천 명만 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고 이렇게 꾸준히 활동을 해서 한 10년 지나면 내가 만화책을 한 권 냈을 때 사주는 사람이 내 매니아가 내 작품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한 5천 명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두껍게 양장본으로 책을 낼 생각이라 냈을 때 나한테 한 사람 한 분당 마진이 한 10,000원 정도만 나한테 남아도 내가 그거면 한 5천만 원이면 한 2, 3년 버티면서 또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만 모아 한 5천 명만 모여줬으면 좋겠다. 내 작품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그래서 난 내 색깔을 계속 지키면서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 팟캐스트도 이제 이한 작가님 같은 분이라든지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해나가면서 계속 그런 분들 모시려고 하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엔터테이너적인 요소가 우리한테는 필요를 해요. 그렇죠. 작품 내고 나면 프로모션도 다녀야 되고 가능하면 전 또 영상 애니메이션과를 나왔기 때문에 영상도 다룰 줄 알거든요. 그래서 예고편, 홍보 영상 이런 것도 만드는 일도 같이 좀 멋있겠다. 다 같이 제가 제 내년의 계획을 말씀 나중에 오프 더 레코드로 드릴 건데 그때 그런 거 만드는 것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만들 거예요. 이게 독립 출판 만화라는 게 거의 생태계가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거의 점조직처럼 일을 그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어느 생태계화 시키는 게 제 인생 목표예요 지금. 그리고 그 중에서 제 작품이 이게 띄엄띄엄이라도 나왔으면 좋겠. 제 개인적인 목표는 제 작품 사주는 사람 5천 명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외적인 목표는 이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목표인데 이런 것 그게 이제 인수인진 코믹스가 발전해 나갈 방향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처럼 본인도 뭔가 있지 않을까. 이한 코믹스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저처럼 저는 이 생각을 한 4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생각이 발전돼서 이렇게 된 거니까 작가님도 나중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창한 얘기 아니어도 돼요. 뭐 그냥 당장에 먹고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상관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나갔으면 좋겠는가를 좀 듣고 싶어요. 정말 소소해요. 저는 나중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책 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300권이라도 다 팔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제 꿈이고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있어서 뭐 만화든 독립 출판 시장이든 저에게 있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제가 행복하지 않은 순간에는 그냥 미련 없이 떠나는 그런 가변적인 존재인데 그런 만큼 진짜 제 삶을 불살라서 즐겨보고 싶어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작업을 해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죠.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약간 동안이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연배가 어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약간 철학적 사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오늘 말로 잘 안 털려서 그렇긴 한데 긴장하셔서 근데 나중에 오프 더 레코드로 이제 계속 여쭙다 보면 이제 얘기가 좀 나오겠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진짜 즐거울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았는데 그걸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내가 손해를 보고 어느 부분을 내가 희생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거에 밸런싱이 잘 맞아 계신 분 같아요. 지금 나름. 그렇죠. 정말 열심히 개고생을 하고 노력했습니다. 사실은. 다 고생하죠. 다 일선에서 지금 만화만 그리시는 분들도 개고생하고 있는 거는 맞는 거니까 다 같이 고생하는 건데 원하는 방향의 행복을 잘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방송 끝 무렵에 시즌 1 끝 무렵에 이렇게 뭔가 저도 작가님을 만나 뵈므로써 뭔가 약간의 로드맵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 출판 만화를 하겠다는 사람을 저 말고는 처음 봤어요. 저는. 그래서 시즌 2 때는 이분들을 좀 더 한 분 한 분 모셔서 얘기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독립 출판 만화를 위해서 이 방송이 좀 더 기획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 작가님을 만나 뵙고 나서 그래서
아마 올해 제가 계속 꼬치꼬치뭘 캐물을 겁니다. 연락을 자주 물론 저는 연락드리면 저랑 연락 자주 하시면 알겠지만 사적인 건 묻지 않아요. 사적인 건 묻지 않고 무조건 만화 관련된 것만 계속 여쭐 건데 어쨌든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말씀드렸듯이 시즌 1의 마침표를 찍고 시즌 2를 어떤 방식으로 열어갈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작가님을 통해서 로드맵을 얻은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오늘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재밌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2부에서는 독립출판 쪽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네, 지금까지는 제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할 건데 일단 제작품이 한 권도 나온 게 없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네. 올해는 그래서 올해 6월부터는 제 작품만 다 만드는데 힘을 다 쏟을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12월 22일 날 출판 계획이에요. 생일에 맞춰서. 근데 잘 될진 모르겠습니다. 더 늦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 한 작품이라도 저도 ISBN이 찍힌 제 작품을 내고 나서 이제 그러면 나도 독립출판만을 하는 작가이고 그리고 해온 방송이 있고 또 아까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렸던 여러 로드맵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해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람들을 모으면 저희도 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저도 그 틈새에 끼어들어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마이크 끄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같이 뭐 좋아하세요? 고기 좋아하세요? 고기 사드릴까? 뭐 나가서 이거 밥을 먹든지 뭐 커피를 마시든지 하면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사실은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좀 저희 모토는 약간의 싼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싸게 즐겁게 가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교양도 아니고 너무 교양스럽게 가가지고 조금 아쉽죠. 다음에 친구분을 한 분 옆에 같이 모셔야겠어요. 그러면 또 그 입을 잘 털 수 있을지도. 예, 그거는 나중에 시즌 2 때 한 번 또 작품 나오면 그때 모시는 걸로 하고. 그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작가님들 만나면은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2가지인데. 좋은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좋은 연출은 어떤 것이며 좋은 만화는 어떤 것인지 묻고 싶어요. 이거 최초에 있는 일입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당하시는 작가님이 지금 카운터 펀치를 반대로 날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이 뭐라고? 첫 번째는 좋은 연출은 무엇인가? 좋은 연출. 혹은 좋은 만화는 어떤 만화인가? 예시를 들자면요. 이삭 작가님께서는 좋은 연출이란 무엇인가라고 말을 했을 때 독자가 아닌 그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인 대중한테 있어서 대중한테 내 연출을 보여줬을 때 한치 오차의 오해 없이 전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연출이라고 하셨고 보통은 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표현하고 싶은 연출이 독자들한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게 좋은 연출이다라고 보통들 말씀을 하시겠죠. 저도 조금 그쪽에 속하는 편인데 그 다른 분께서는 그 이끼 작가님 윤태호 작가님께서 물어봤어요. 그분도 아세요? 그 팟캐스트 참관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틈새를 이용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좋은 만화는 무엇이냐, 좋은 연출은 무엇이냐. 그 대답이 아마 제가 가장 생각했던 대답이었던 것 같았어요. 만화책을 분석을 하려고 봤는데 분명히 분석하려고 봤는데 객관적으로 시선이 유지가 안 되고 그 안으로 쏙 빠져들어서 정신없이 읽게 되는 나를 발견했을 때 그게 좋은 만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 얘기를 얘기하면 됩니까? 네네. 좋은 연출이다. 저는 좋은 연출, 만화의 주는 뭐니 해도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사가 없어도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는 게 좋은 연출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저는 영화도 마찬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 음악이나 사운드, 언어가 없이 그냥 몸짓만 나오는데 그게 관객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해할 것 같으면 그게 좋은 연출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어차피 마지막 방송이니까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그 말론 브란도라고 아세요? 아니요. 모르실 겁니다. 네. 영화 대부에 보면 그 늙은 할아버지 40대인데 60대 분장을 해서 나왔던 말론 브란도라는 배우가 있어요. 굉장히 잘생긴 사람인데 할아버지 분장을 하고 나왔었는데 청각 그 당시에 그 사람이 80년대, 7, 8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배우고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헐리우드에 제임스 딘 이전에 반항아라는 이미지를 처음 만든 배우가 말론 브란도. 혼자 떡대 같은 근육에 민소매 티 입고 나와서 막 다 때려 부시고 이런 역할을 처음 나와서 했던 사람인데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원래 연극이었다가 이제 영화가 됐는데 하여튼 그 배우가 청각 장애인들이 그 배우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청각 장애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론 브란도의 배우를 좋아하냐? 그러니까 말이 안 들리는데도 말론 브란도 연기는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겠다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데 표정과 네, 표정과 제스처와 언행. 행동만 봐도 말론 브란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겠다는 거예요. 청각 장애인들. 그러니까 다수가 모두가 그랬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때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저는 그때 보면서 그 생각을 했죠. 아 그림만 있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 작품. 그러니까 글이 서브가 글이 없어도 저는 항상 대사를 먼저 안 씁니다. 그림만 먼저 다 만들어요. 아 정말요? 그림을 다 만들어 놓고 이 그림만 봤을 때 물론 디테일한 내용은 이해가 안 갈 수 있겠죠. 근데 어떤 흐름과 어떤 분위기인지는 이해가 가는지를 먼저 봐요. 한 편이 제가 20페이지씩 만드는데 20페이지 만들 때 대사가 없이 그냥 딱 봤을 때 이것들이 다 이해가 가는가라는 걸 먼저 확인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알맞는 대사를 좀 기입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생각하는 좋은 연출은 그림만 있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 연출. 전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혹시 그 말씀하셨던 연출에는 만화를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포함했을 때의 영화도 연출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찰리 채플린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 거 이유가 무슨 말인지 알겠거든. 글이 없는데 정말 필요할 때만 한두 워딩만 나오거든요. 찰리 채플린 모던 타임즈 같은 영화 보면은. 그리고 초기 때 찰리 채플린 영화 말고 전함 포텐킨이라든지 뭐 프렌치랑의 메트로폴리스 그런 작품도 보면은 대사가 없어요. 그렇죠. 대사가 없는데도 보고 있으면 다 알겠거든요. 뭘 연기를 하는지. 어쨌든 예술은 감정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감정을 전달하는 비주얼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답이 좀 됐나요? 네. 이거 얘기하다가 두 번째 거 까먹었다. 좋은 만화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예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폐가 뭐냐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의 관음증을 이용한다는 거에 좀 불만이 있어요. 관음증. 관음, 남의 이야기를 몰래 지켜보는 거에 대한 거를 관음이라고 하죠. 관음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남들이 별일 없이 산다 이러면 별로 좋아하잖아요. 내가 아닌 타인이 무슨 일이 생기고 아이쿠야 저러면 어떡하지. 남의 집 불구경 제일 재밌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술이 그런 거거든요. 제가 아닌 타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 타인은 엄청 고통스러웠으면 좋겠고 저 타인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꼈으면 좋겠고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약간 관음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아이러니하게도 존재해야지 사람들이 보기도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한국에서 만화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모든 스토리텔링들이 그런 관음적인 부분이 너무 과잉돼 있고 그리고 비주얼적으로는 너무 사람을 섹슈얼하게 그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과잉돼 있어요. 캐릭터 만화로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캐릭터는 너무 그 섹슈얼하게 표현하려고 무조건 이뻐야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에 너무 과잉돼 있고 스토리는 그런 인간의 관음적인 부분을 너무 독촉하고 그런 부분에 너무 기대서 스토리를 텔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만든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거든. 연극 희곡 쓰는 거. 나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이 희곡 쓰는 이런 식의 관음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섹슈얼에 기대서 편승해서 나오는 거에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만화를 보는데 자꾸 내 생각이 떠오르는 만화. 그러니까 이 만화가 매개체가 돼서 내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나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만화를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고통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게 아니고 그 만화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나를 거기 주입시켜서 얘기를
자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예술 그런 예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만화를 보고 있으면 제 첫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주인공의 이름이 없어요. 주인공이 그냥 청년이에요. 청년. 그런 것처럼 첫 번째 작품 때는 모든 캐릭터들이 이름이 없었는데 이런 것처럼 제가 지금 생각하는 좋은 만화는 보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자기한테 생각을 내가 던져준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 시간이 좋은 시간으로 흘러가야지 좋은 만화지 그걸 보고 있어 타인의 인생을 관음적으로 쳐다보고 그리고 어떤 섹슈얼한 거에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런 거는 저질이라기보다는 그건 너무 발전적이지 않다. 그런 만화는 좋은 만화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답이 좀 됐나요? 되게 만화를 보다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만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만화가로부터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난 만화가가 돼야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생각 안 했겠죠. 근데 저는 다른 예술 분야를 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애니메이션 공부하다가 광고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에세이 책 냈다가 그 다음에 또 애니메이션 회사 들어갔다가 뭐 하여튼 그렇게 음악도 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술이라는 걸 전체로 봤을 때 예술이 사람한테 과연 왜 필요한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만화도 예술인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접근하다 보니까 좀 얘기하는 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수단 중에서 왜 하필 만화인가요? 지금은 제가 만화를 제일 사랑해요. 언제든지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회화 그리러 갈 수도 있고 다시 음악하러 갈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만화를 제일 사랑합니다. 만화를 할 때 제일 즐겁고. 흥미롭네요. 제 인터뷰 시간은 아니니까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못하는 이야기, 못하신 이야기 이런 거 오늘 많으실 텐데 입이 잘 안 털려서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안티피타팬 펀딩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방송 올라가면 한 9일, 8일 정도 남았겠죠. 아마도. 그게 텀블벅 인터넷에서 텀블벅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검색어를 안티피터팬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펀딩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저희가 뭐 기존의 메이저의 지금 웹툰 만화를 무시하거나 뭐 그런 걸 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나름대로 즐기는 게 있고 또 거기서 정말 많은 작가님들이 고생하시면서 작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거랑 좀 더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도 만화를 즐길 수 있고 좀 더 천천히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대안으로 이제 독립 출판 만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오늘 그 마침표이자 이 시즌 2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두서없는 방송이긴 했는데 진행을 하면서 약간 두서없긴 했는데 시즌 1 마무리로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한 작가님.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송, 많은 작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마다 펀딩 할게요, 저는. 오늘 또 시즌 마무리 방송이라서 약간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도 되겠죠? 네. 처음에는 그냥 리뷰 방송으로 하고 싶었어요. 만화 리뷰 방송으로 하고 싶었다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가님들의 목소리를 여러 사람들한테 좀 전달해주고자 싶어서 작가님들 이 만화 관련된 만화 작가님만 모신 게 아니고 만화인들을 많이 모셨죠. 평론가도 모셨고 뭐 플랫폼 대표님도 모신 적이 있고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모시면서 이 만화판 전체를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가 이제 제 주 종목이 될 독립출판 만화 쪽으로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레진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고요. 덕분에 저도 많은 사활을 겪었는데 어쨌든 3년? 횟수로는 3년입니다. 횟수로는 3년인데 52편까지 딱 1년 분량이에요. 딱 1년 분량까지 하고 저도 약간 지친 게 있어서
그리고 제 작품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방송을 여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시즌 1 종영이 아니고 그냥 방송 자체를 접으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변에서 많은 작가님들이 정말 많이 말려주셨어요. 시즌 1으로 끝내라. 그리고 시즌 2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게 좀 열어놓고 끝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래 알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고맙습니다. 나중에 시즌 2를 언제든지 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그 작가님들이 안 말렸으면 저는 시즌 1 그냥 빨리 시즌 1이 아니고 그냥 방송 접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고 앞으로도 시즌 2가 되면 또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 거라 예상하는데 방송 내내 드리는 말씀이지만 별로 웃기고 싶지 않아요.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깊이감 있게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작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하나라도 좀 제대로 깊이 있게 보고 그것이 내 안에서 스스로 잘 소화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했던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오늘 52편 여기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와주신 이한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시즌 2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 잘 삐집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죠.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